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카이 말씀 좀 올리고자 합니다. 카이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새 좀 아주 조짐이 안 좋아요. 이 포커스가 흐트러져 있고 강구영 사장이라는 사람이 카이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아주 좀 병이 단단히 들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카이가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아주 극약 처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게 우리가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을 하죠.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기회는 위기입니다. 지금 카이 기회를 만났거든요. 돈도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날개짓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강구영이가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여러 군데서 드러나는데요. 일단 카이의 우주 사업이 사실상 끝장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차기 누리호 로켓 엔진 개발 사업에서 한화에 밀렸죠. 네, 한화가 지난번에 성공한 누리호 로켓 엔진을 개발한 회사였기 때문에 차기도 한화가 담당을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카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소문이 돌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형 GPS라고 불리는 KPS 위성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GPS는 지금 일반 상용이어 가지고 그 오차가 심해요. 그 오차를 거의 5cm 단위까지 보정해 주는 그러한 정지 궤도 위성에 GPS를 올리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KPS 위성 개발 사업인데요. 그 위성 구조체 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대한항공이 먹었습니다. 카이를 제치고. 그리고 이제 군사위성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저궤도에서 떠가지고 지표를 감시하는 소형 그 SAR 위성, SAR 위성이라 그러죠. 이거는 한화가 뭐 완성했죠. 그러니까 카이가 이제 우주 사업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우주 로켓, 위성 어디에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한때 항공우주연구원의 총애를 받고 이것저것 우주 프로젝트를 해왔던 완탑이었던 카이, 이제 우주 사업이 폐업으로 내몰렸습니다. 사실은 폐업 신고해야 하고 인적자원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봅니다. 지금 카이가 찬물을 확 뒤집어 써야 될 때입니다. 예, 강구영 씨는 좀 찬물을 확 뒤집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안 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는데 그 뒤끝이 별로 안 좋아요. 뒤끝이 지저분해요. 왜 카이 이렇게 지저분한 행태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강구영 씨가 좀 사람이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이 한화의 로켓 엔진 개발 사업이 밀렸을 때 카이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시건방진 소리죠. 이 돈 버는 기업이 낙찰에 떨어지고 나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따오 개소리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건 입찰에 떨어진 업체가 할 소리가 아니죠. 이재명이 할 소리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말해야겠죠. 검찰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당원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카이가 쓰나? 입찰에 떨어져 놓고. 황당한 자들이라니까. 요번에 또 KPS 위성 입찰에 떨어진 다음에는 이건 불공정하다, 뭐 이의가 있다, 뭐 수용할 수 없다. 아니, 국가에서 하는 입찰에 그것도 입찰 주관사가 카이의 정신적 지주인 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누리호수와 어울린데. 거기서 했는데 그걸 두고서 아니, 뭐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시건방진 소리가 어떻게 나와?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항 의원이 아주 기가 차다는 입장입니다. 아주 불성실한 입찰 자료를 제출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술 점수에서도 대한항공에 비해서도 형편없이 밀린다는 거예요. 대한항공은 그동안 이제 그 물을 많이 먹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이 그 위성 개발 사업에 거의 끼지를 못했었는데 대한항공이 굉장히 잘 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준비됐다는 거예요. 자,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강구영 씨한테 권합니다. 강구영 사장한테 우주 사업 접으세요. 왜냐? 카이는 굉장히 둔중한 공무원 체질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강구영 씨 같은 사람이 날뛰는 거 보면 저게 살벌한 민간 기업 같으면 강구영 씨가 저렇게 못 날뜁니다. 굉장히 이상한 둔중한 공무원 체질로 돼 있어요. 카이 엔지니어들 개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저런 경영진 밑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우주 사업 이제 감당 못 합니다. 미국도 우주 사업은 살벌한 민간 기업의 살벌하고 창의적인 경쟁 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사업에 이제 숟가락 얹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숟가락 얹으면 얹을수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불공정합니다. 이런 징징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체면 구기지 말고 이참에 뭐 말하자면 경영 효율화도 시킬 겸 그냥 정리하세요. 우주 사업을. 예. 자, 카이는 전투기 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군부 브레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한화, LIG, 대한항공 같은 협력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키워야 되죠. 이제까지 카이는 군부 브레인들에 의해서 키워진 회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T-50, FA-50을 개발할 때 모두들 그냥 적당한 아음속기, 천음속 훈련기 개발해라. 뭐 이탈리아의 M346 같은 거 개발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음속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확하게 음속을 통과를 못 해가지고 기체의 어느 부분은 초음속이고 기체의 그 공기가 지나갈 때 그 속도가 부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기체의 어느 부위를 지나가는 공기는 초음속이고 다른 부위를 지나가는 공기는 초음속에 못 이른 상태. 그걸 천음속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천음속에서 이런 아음속, 천음속 비행기들이거든요. 이 저기 이탈리아 M346 훈련기. 그러니까 그때 이제 T-50 이제 훈련기 만들 때 야, 그거 전투기로 쓰기에는 너무 사양이 빈약하고 훈련기로 쓰기에는 사양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 그거 뭐 되겠냐? 야, 그냥 M346 같은 거 만들어. 다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군부 브레인들이 야, 만들려면 그래도 제대로 만들어야 돼. 앞으로 말이야. 이 전투기 사양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 훈련할 때도 그 제대로 된 그 초음속기 가지고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대한민국 공군이 기본 수량 인수해 줄 테니까 고사양으로 가. 그렇게 해서 T-50이 된 거예요. 이거 이제 나 강구영 씨가 공군 그 참모 차장 출신이어가지고 참모총장 했나? 참모차장 했나? 그래서 좀 이런 마인드가 있을 줄 알았더니 이거 공군이 나이롱으로 했어 보니까. 그냥 별을 나이롱으로 달았지 이런 전략 기획을 안 한 거예요. 비행기가 어때야 된다.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던 자야. 군인답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보잉사 같은 얘기하지.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고사양으로 이제 T-50을 했는데 그때는 고사양이었죠. 21년 전입니다. 천여 비행한 게 초도 비행이 2002년이니까. 그 21년 지나고 나니까 맞았어. 맞아. 이런 고급 전투기가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F-16, F-35 이런 고급 전투기를 계속 몰아야 되니까 훈련 과정도 초음속으로 해야 돼. 고급스럽게. 그래서 T-50이 이런 그 고급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는 최상의 훈련기가 됐죠. 거기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경정투기 버전으로 만들었죠. FA-50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레이더라든지 뭐 미사일 같은 거에 제한이 많아서 FA-50이 좀 어중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키드 마틴이 여기에 대해서 발언권이 있으니까 로키드 마틴이 여기다 A사 레이더 채우고 여기다가 미제 미사일 괜찮은 것들 암람 같은 거 다르세요. 그리고 허락을 해서 로키드 마틴이랑 같이 그렇게 가서 이걸 제대로 된 경공격기로 딱 변신을 시키니까 이제는 영공을 순찰 방어하고 영공을 방어할 땐 쉬워요. 왜 그러냐면 지상에 있는 방공 미사일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접 지원을 하고 이거 아주 좋다 이거지. 가장 가성비가 높아야 되니까 그냥 빨빨빨빨거리고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좋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봤듯이 그 군부 브레인, 그러니까 국방부, 뭐 군대, 그다음에 ADD,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이죠. 국방과학연구원, 방사청 이런 데에서 그 브레인들이 있어요. 무기가 이래야 된다라고 그 비전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말을 카이가 잘 들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예. 요번에 이제 FA-50을 그 단자형으로 만들면서 기체와 몸집을 약간 키우고 엔진을 F-414-39E로 바꾼다 그러거든요. 그건 저는 대찬성했어요. 이건 오히려 늦어진 거예요. 카이가 이걸
자기 생돈을 박아서 먼저 했으면 지금 대박을 쳤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했기 때문에 뭐 한 3, 4년 걸릴 거예요. 이거 스웨덴의 그리펜과 정면 승부가 됩니다. 이게 F414 392가 저게 특이한 엔진인 게요. F414 엔진은 쌍발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엔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F414 392는 하나만 끼울 수 있게 변형시킨 거예요. 스웨덴 그리펜에서 그래서 저걸 썼죠. 그러니까 모델이 다른 거예요. 그 엔진이 조작되는, 엔진을 조작하는 그 로직이 달라요. 쌍발 엔진의 그 엔진 조작 로직하고 단발 엔진으로 쓸 때 로직이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발 엔진용 F414입니다. 저걸 끼우게 되면 이제 그 밀리터리 스러스트 때 한 30% 늘어납니다. 저기 그 추진력이. 그 비행기가 좀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펜이랑 맞짱 뜰 수 있게 돼요. 저 정도 되면. 예,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이게 좀 늦어서 좀 사실 분통 터지는 일인데 지금이라도 저렇게 가면 좋은 일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카이는 그 뭐냐면은 이 군부 엘리트들, 그러니까 국방부, 공군, 방사청, ADD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 전투기 체제나 헬기 체제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금과 옥조로 모시고 들어야 돼요. FA50, T50이 그 비전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똑같습니다. KF21이요. 이거 KF21 상당히 굉장히 고급 기종입니다. 이게 저기 그 중량 대비, 그러니까 중량 대비 추력 비중, 그걸 추중비라 그러죠. 추력 대비 중량 비중, 중량 대비 추력 대비 중량 비중, 네, 추중비. 이게 F-35A보다 높아요. 그 KF-21이 F-35A보다 더 민첩한 비행기란 소리죠.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게 뭐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초음속기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자유진영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유일한 5세대 형상 전투기입니다. 일본도 안 만들었고, 영국도 안 만들었고, 프랑스도 안 만들었어요. 스웨덴도 안 만들었어요. 저 5세대 형상이잖아요. 저 5세대 형상이 되면 fly by wire, 그러니까 비행 제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걸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결정된, 이렇게 고사양으로 결정된 게 이게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그 당시에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 등 군부 브레인들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좌빨들이 최 총장 미워해갖고 아마 그럴 거예요. 군인권센터인가 뭔가 찍혀가지고 그만두셨어. 저 양반이. 그때 참모 차장한 게 지금 강구형이야. 그래서 저는 야, 최 총장한테 뭐 좀 배워서 저 강구형이도 꽤 잘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만에 저 마음이 뽕바타가 있는 이상한 자더라고. 강구형 씨 그렇게 하려면 카이 사랑 그만두세요. 그만두셔. 카이 말아먹을 일 있나? 자, 그때 KF-20을 밀어붙인 그 군부 엘리트들, 군부 브레인들의 어떤 관점이었냐? 이거죠. 제대로 된 것에 배팅하자. 제대로 된 것에 배팅하자. 그런데 이제 배팅이 운을 만난 거죠. 네, 운을 만났습니다. 우선 그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카이가 어떤 운을 만났냐? 운이 단 거예요. 네, 협력사들이 어마무시한 전자장비와 미사일을 순조롭게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아주 관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기 KF-21에 한국 레이더 채웠더라도 미국 미사일 갖다 써라 라고 이제 내주게 됐단 말이에요. 또 미국 입장에서도 그거 뭐 안 내주더라도 결국 유럽 미사일, 한국 미사일 붙일 거니까 뭐 미국 미사일 내주는 그런 식이 되겠죠. 지금 한화, LIG 등에서 에이사 레이더, 그 다음에 IR, 적외선 추적, 그 다음에 EO, 전자광학 타겟팅, EOTGP, 전자광학 타겟팅 포드. 그 다음에 제밍, 그러니까 디지털 그 무선 주파수 복제, 그러니까 디지털 라디오 프리퀀시 메모리. 그 다음에 지향성 다중빙 컨포멀 안테나. 예, 그러니까 이 그 동체에다가 이렇게 둘러가지고
동체 형상 속에 숨겨가지고 어느 방향으로나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래야 이제 그 되니까. 그 다음에 센서 융합.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 협력사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순조롭게. 거기다가 이제 외산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예. 그 다음에, 또 미국제 그 공대공 미사일 암람이 통합되고, 또 이어서 곧바로 국산 공대공 미사일,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철룡, 국산 공대함 미사일, 이것도 철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비행기가 이제 딱 각이 잡히는 거죠. 비행기의 자체 성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붙는 전자장비와 무장이 확 붙어진 거죠. 예, 좋은 거죠. 그래서 카이가 이제 말하자면은 운을 만난 겁니다. 네. 이제 거기다가 대한항공에 의해서 무인 전투기가 준비되고 있단 말이죠. 예, 유무인 합동작전체계 MUMT, Manned Unmanned Teaming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도 인정을 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을 빼고 이 Manned Unmanned Teaming, MUMT, 유무인 합동작전체계의 진심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미국도. 미국에서는 이 그 무인 전투기, 지금 그림의 왼쪽에 있는 거, 이런 거를 OBSS라고 부르죠. 제가 그때 이제 이 뜻이 뭘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주 잘 설명들을 해주셨어요. 우리 저기 시청자님들 중에 몇 분이. Offboard Sensor Station.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은 결국,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비행기 바깥의 물체인데, 나의 감시정찰 자산처럼 사용하는, 저 무인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전투가 아니라요, 감시정찰이에요. 제가 나보다 100km, 150km 바깥에서 먼저 발견하고 저한테 통신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좌표 때려준 대로 저는 쏜단 말이에요. 이게 저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특징이죠. OBSS, 무인 전투기의 특징이 우선 첫째 감시정찰하는 거. 그러니까 전투기랑 같이 움직이면서 전투기의 그 레이더나 적외선이나 전자광학의 확장 버전을 운영해 주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제가 급하면 제가 또 미사일을 몇 개 갖고 있어. 제가 때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좀 가격이 작아요. 그래서 expandable이라 그래요. 혹은 attritable 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disposable 일회용은 아닌데 급하면은 그냥 파괴돼도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이제 합동 작전을 하는 것이 합동이 가능해지고, 스텔스 무인기를 올해 안에 개발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카이가 올해 안에 대충 비행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내년부터 카이랑 같이 뛰어가지고 이제 멈트 체계 만들기 시작한다, 이 얘기일 거예요, 아마 저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카이가 운을 만난 거죠. 저게 다 협력사들이라고요. 대한항공, 한화, LIG. 그러니까 카이는 협력사들을 업고 다녀야 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지금 카이 노는 꼴을 보면요, 협력사들을 못 잡아먹어서 댕댕거리고 있어요. 강구혁 씨 왜 저렇게 탐욕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자, 이와 같은 성공 스토리에서 도출되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전투기와 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능적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된다. 즉 포커스와 지능적 전략이 첫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깐깐하고 귀찮더라도 군부 엘리트, 군부 브레인의 요구와 기획을 존중해야 된다. 카이 때까지 성공한 거는요, 전부 군부 엘리트들이 다른 웬만한 사람들의 반대 다 무릅쓰고, 야, 그 고사양 훈련기 가야 돼. 그 앞으로는 전투기가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니까 훈련기도 초음속이어야 돼. 그래서 T-50 해서 FA-50 가서 지금 대박 친 거고요. KF-21 할 때도 남들은 다 그거 그냥 F-16처럼 말이야 그냥 적당히 만들어서 지금 있는 그 FA-50 좀 기체 좀 키우고 엔진 좀 제대로 된 거 좀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야 적당히 만들어서 하면 됐지, 뭐 우리가 무슨 뭐 스텔스기 이런 거 갈 거 있냐. 아니야 하려면 제대로 해봐야 돼 우리. 그거 엔진 2개 채우고 제대로 딱 빵빵하게. 그 다음에 그 추중비 말이야 F-35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나오게 만들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 돼. 이거를 카이가 한 게 아니라
콤보 브레인이 정해줬다고요. 그리고 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헬기도 저게 뭐냐면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 헬기는요, 미국이 어마무시한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어요. 거기는 모델 한번 결정되면 막 1000대, 2000대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헬기가 비싸요. 우리 수리온이 뭐 아마 블랙호크보다 싸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저기 경공격기 LAH도 블랙호크보다 싸지 않을 거예요. 헬기 절대로 안 싸요. 그거를 다 군이 참아주면서 거기다가 또 숫자가 부족하니까 또 그걸 민수용 헬기랑 몸체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용 헬기로는 성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거 다 참아주면서 다 카이를 길러준 거라고. 그 도리를 지켜야지. 지금 와서 무슨 보잉 같은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 강구형이란 자는. 세 번째는 뭐냐? 협력사와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죠. 전략적 파트너십을.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강구형이란 자가 이게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난 11일에 있었던 비전 발표회에서. 아니, 문어발 보잉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뭐예요? 포커스랑 지능적 전략을 배척한 거죠. 또한,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로 나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방부를 넘어서 해외에만 장사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저게. 이때까지 대한민국 세금 가지고 국방부 가지고 우리나라 자주 항공 자주 국방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컨셉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을 치게 된 이 코스를 이제 버리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저게. 참나 돌아버리겠다는 게. 이제 군부와 국방부의 요구는 군부와 국방부의 기획은 우습다 이거죠. 뭐 이 정도까지 오케이 봐줄 수는 있어요. 왜냐? 청소년 사춘기 반항도 이런 거니까. 대가리 굵었다고 부모 들이받는 게 청소년 사춘기의 특권 아닙니까? 강구형 씨가 아마 청소년 사춘기를 제대로 경험을 못한 모양이죠. 이제 늙음악한 나이에 청소년 사춘기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카이를 거기다 끌어들이냐고. 당신인 생각과 하지. 더 심각한 문제는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우습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걸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